찬바람이 가득한 변호사 사무실, 커다란 오크 책상이 압도적으로 방을 채우고 있었다. 책상 건너편에는 한 명의 중년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넘기고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사뭇 달랐다. 먼저 장남인 이준석. 단정한 양복을 입고는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아버지 밑에서 유산을 넘겨받을 생각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몇 달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웠다. 둘째 딸 이민정은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업 비서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유산 문제에 있어선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막내 이지호. 형과 누나 사이에서 유난히 고개를 숙인 그는 아버지의 사업이나 재산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고 이재성 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서류로 향했다. 내 전 재산은 세 자녀에게 나누어 상속된다. 단 각각 상속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양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읽어나가자 형제들은 숨을 죽였다. 첫 번째 조건은 준석의 몫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 성진상사를 이어받으려면 3개월 안에 회사의 수익성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20%요? 준석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정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댔다. 형, 그건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늘 회사 운영 잘한다고 했으니. 두 번째 조건은 민정에게 주어졌다.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의 상속권을 얻으려면 6개월 안에 자신 소유의 모든 빚을 갚아야 했다.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계산기를 돌렸다. 회사 대출과 개인 카드비까지 포함하면 억 단위였다. 아버지가 농담이라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투덜거렸다. 마지막으로 막내 지호. 그는 유언장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변호사가 말을 잇자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호군, 당신은 고인의 장례식이 끝난 날부터 오늘까지 3개월 동안 매달 특정 금액을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으로 전달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준석과 민정은 동시에 지호를 쳐다봤다. 기부금? 민정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아버지가 내가 기부 같은 걸 할 거라 생각했겠어? 지호는 작게 속삭였다. 난 몰랐어. 그런 조건이 있을 줄은. 변화의 조짐. 유언장 공개 이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을 찾아 분주해졌다. 준석은 회사로 돌아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을 몰아붙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회사의 부실한 구조가 문제였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버지가 감춰둔 여러 장부가 드러나면서 그는 곤란에 빠졌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준석은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쳤다. 한편 민정은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친구에게 빌린 돈부터 카드비까지 모든 숫자가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삼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과 친하셨잖아요. 대출 좀. 하지만 옛 친구는 냉정했다. 아버지께서 남긴 부동산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야. 지호는 누구보다 조용했다. 그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걸 알고 있었는지 어딘가 체념한 표정으로 지내며 변호사 사무실에 몇 번이나 문의를 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지호는 아버지의 방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을 보았다. 그 속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참된 유산은 조건을 넘어선다. 길을 찾으라. 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나섰다. 3개월이 끝나가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세 사람이 만났다. 준석과 민정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비웃음을 섞었고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모두 조건을 충족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첫 번째로 준석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회사의 수익은 불행히도 20%가 아닌 15% 상승에 그쳤다. 말도 안 돼. 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 민정. 그녀는 빚을 갚는데 실패했다. 빚쟁이들의 끈질긴 추적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걸리면서 그녀의 계획은 무너졌다. 말도 안 돼. 제가 이렇게 무너질 리 없잖아. 마지막으로 지호.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다. 기부금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들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재산 분배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참된 유산을 찾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자는 갑자기 방이 어두워지는 듯했고
세 사람은 동시에 긴장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 조건을 충족한 자는 변호사는 말을 멈추고 의문스럽게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고 이재성 님의 유산은 지호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준석과 민정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지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준석이 소리쳤다. 지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요? 민정도 한술 더 떴다. 그렇죠. 기부금? 증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맞습니다. 지호 씨는 기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첩을 보십시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아버지 이재성이 남긴 메모장이었다. 지호는 숨을 죽이고 그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의 방에서 발견했던 물건이었다. 참된 유산을 찾으라. 그 문장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수첩이 그의 유일한 단서였다. 고 이재성 님은 이 메모장에 유산의 열쇠를 남기셨습니다. 지호 씨는 고인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이 메모장을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정은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겨우 메모장을 찾았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가져간다고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언에 따르면 단순히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진정한 상속의 자격이 아닙니다. 조건은 각자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참된 유산은 조건을 넘어선 의미를 이해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지호를 노려보았다. 이게 다 내가 꾸민 짓이지.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런 유언장을 남기게 했을 거야. 지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 나도 몰랐어. 이 메모장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 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궁금했다. 메모장에는 짧은 문구들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성진상사, 빚, 가족의 갈등. 지호는 진정으로 깨달을까? 민정이 돈의 무게를 이해할까? 지호는 아버지가 그들 각각을 시험하려 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호는 아버지의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장소였고 이제는 폐가처럼 방치된 상태였다.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먼지 쌓인 서랍들을 뒤지다가 바닥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오래된 나무 판자를 열어보니 그 아래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호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내가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나는 너희 형제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재산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내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진정한 유산은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호는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지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편지를 가져갔다. 변호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지호 씨, 이 편지는 유언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석 씨와 민정 씨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호는 고민했다. 형과 누나는 이미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형제들을 불러 편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나 혼자 유산을 갖고 싶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우리 셋이 화합하는 거였어. 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준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화합, 웃기지 마. 너 혼자 모든 걸 차지하고 나서 이제 와서 화합 운운하는 거냐? 민정도 냉소를 보탰다. 아버지 뜻이라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건 네가 아니야. 그 순간 변호사가 그들을 중재했다. 고 이재성 님의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각자 유산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 사이의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지호는 한숨을 쉬며 메모장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힌트가 메모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참된 유산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완성된다. 지호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진 속 남자를 떠올렸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사진 뒤쪽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영준. 지호는 형제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 남자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그는 김영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호는 곧바로 그를 만나러 갔다. 김영준이라는 남자는 지호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이재성의 막내 아들인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비밀을 얘기해 줄 때가 된 것 같군. 김영준의 집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농가였다. 그는 지호를 자신의 서재로 안내하며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내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나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했지. 나는 그걸 너에게 전해야 할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지호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일이죠? 왜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에게 그런 이상한 조건을 남기셨던 거예요? 김영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아버지는 한때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어. 그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 우리는 고아원을 운영했지. 너희 아버지는 고아들에게 자신을 형처럼 여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어. 돈과 권력을 쫓다 보니 처음의 열정과 따뜻함이 사라진 거야. 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김영준은 서류철을 열어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지호에게 건넸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야.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 말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지. 이 유언에는 숨겨진 진짜 유산의 목적이 적혀 있어. 지호는 문서를 받아들고 읽어나갔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만약 그들이 이 뜻을 이해한다면 내가 남긴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김영준에게 가야 한다. 지호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김영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건 형제끼리 화합하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기회였어. 그리고 그 시작은 여기 있어.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내 지호에게 건넸다. 이 열쇠는 너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간직했던 것이다. 그 열쇠가 열리는 곳에서 진정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호는 열쇠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형과 누나는 여전히 지호를 경계하고 있었다. 특히 준석은 지호를 보자마자 차갑게 쏘아붙였다. 뭐 하러 돌아왔냐? 내가 다 가질 생각 아니었어. 지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열쇠를 내밀었다. 형, 누나, 이건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입니다. 민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무슨 유산? 아버지가 남긴 건 이미 다 공개됐잖아. 지호는 아버지의 편지와 김영준이 전해준 문서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형과 누나, 그리고 제가 함께 진짜 중요한 걸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열쇠는 그 시작이에요. 하지만 준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럼 뭐 우리가 같이 이걸 찾으러 다니면서 동화 같은 결말을 기대하라고. 웃기지 마. 민정도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사이가 이런데 갑자기 아버지 뜻을 따라 화합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 지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걸 이해하려면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죠. 형제들은 마지못해 지호의 제안에 동의했다. 열쇠가 열리는 곳을 찾아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 아버지가 자주 방문했던 옛 사무실로 향했다. 그 사무실은 이미 오래전 폐쇄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관리인이 그들을 들여보내 주었다. 여긴 아버지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에요. 지호가 말했다. 세 사람은 열쇠에 맞는 문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러던 중 민정이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이거 혹시 열쇠로 여는 거 아니야? 지호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금고에 끼워 넣고 돌렸다. 낡은 금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한 묶음과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가 나왔다. 이 문서를 통해 성진 상사의 지분을 3등분으로 나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형제 세 사람은 이 지분을 활용해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개인의 욕심으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화합의 목적을 잃으면 이 계약은 무효화된다. 준석은 편지를 읽고 크게 웃었다. 새로운 사업? 우리가 같이 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민정도 마찬가지로 비꼬았다. 우리 셋이 팀을 이룰 거라는 게 아버지의 진짜 유산?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나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과 누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무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보면 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금고에서 나온 지분 계약서를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준석은 머리를 긁적이며 한참을 침묵했다. 좋아. 어차피 난 실패했으니까. 이게 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볼게. 민정은 다리를 꼬고 앉아 말없이 지분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바라셨다면 한 번은 해보지. 그러나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분 계약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발견한 민정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김영준과 상의하라고 적혀 있는데? 지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김영준 씨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와 함께라면 진짜 유산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모든 갈등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형제들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김영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문도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김영준은 형제들에게 새로운 진실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숨기고 싶었던 마지막 비밀이 있다. 그걸 알아야만 유산을 완성할 수 있다. 김영준의 농가에 다시 모인 형제들. 그들은 서로에게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김영준의 말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김영준은 형제들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꺼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시험한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너희가 서로 화합하길 바란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준석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또 비밀이요. 이제 뭘 숨기셨다는 겁니까? 김영준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다. 이 사진들을 봐라. 너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은밀히 도왔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이재성이 그들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정이 사진을 넘기며 물었다.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김영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가 운영했던 고아원의 아이들이다. 그분은 성공한 뒤에도 그곳을 계속 지원해 왔지. 그런데 그 지원이 단순한 자선 활동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그게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김영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고아원에서 너희 아버지가 특별히 아꼈던 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는 아들 같았지만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다. 순간 형제들은 일제히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설마 우리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김영준은 입술을 꾹 다물며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너희 아버지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네 번째 가족이 있었다. 형제들은 충격에 빠졌다. 준석은 의자를 밀어내며 벌떡 일어났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자식을 두고 우리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민정도 한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어쩐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상한 조건들로 시험했구나. 그 네 번째 가족한테 재산 다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김영준은 두 사람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었다. 진정해라. 그 아이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재산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그 아이에게도 중요한 선택권을 주고자 했다. 지호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요? 김영준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고아원의 주소였다. 그는 이곳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 마을에 살고 있다. 너희 셋이 그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제들은 마지못해 시골 마을로 향했다. 작은 고아원이 보였고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아원장은 형제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아, 당신들이 이재성 님의 자녀들이군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고아원장은 형제들을 안내하며 한 젊은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 있는 김우현 씨가 바로 당신들 아버지가 특별히 아꼈던 분입니다. 우연은 형제들을 보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석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네 번째 자식이라는 건가요? 우연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버지 같은 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신 건 맞지만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까지 유산을 남기려고 한 거죠? 우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분은 제가 이 고아원을 계속 운영하길 바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라고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당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고아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달았다. 준석은 고아원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민정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호는 고아원의 풍경 속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형제들은 김우현과 함께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아원의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우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고아원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길 원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당신들이 가져가세요. 지호는 우현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정말로 원했던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준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내가 사업을 이어받는 것보다 이런 곳을 돕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어. 민정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내 빚이나 갚으려고 했던 내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원하셨다면 나도 동의할게. 그렇게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를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몇 달 뒤 고아원은 새로 지어진 건물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형제들은 함께 고아원을 방문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건 이런 거였나 봐. 지호가 말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이뤄낼 기회였던 거지. 민정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건 처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뭔가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게. 고아원 한켠에 놓인 작은 동판에는 아버지 이재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형제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뜻은 이제서야 그들에게 완전히 이해되었다.